안녕하세요. 문학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입니다. 1935년에 카자르크라는 곳에서 태어난 프랑스와즈 사강의 본명은 프랑스와즈 쿠아레입니다. 그녀는 사업가인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는데요.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기도 했죠. 그녀가 19에 처음 쓴 소설인 슬픔이여 안녕이 대단한 인기를 끌면서 문학 비평상까지 수상합니다. 20대 초반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임종 미사까지 해서 그녀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나 작품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녀는 주로 남녀 간의 심리 전개를 세심하게 관찰해 담담하게 묘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죠. 작가로서는 많은 독자를 확보한 행복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녀의 삶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박과 마약에 탐닉했던 그녀의 생활은 큰 파문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1995년에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에게는 나를 파멸시킬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한 것은 유명한 일화죠. 프랑스와즈 사강은 현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1959년에 발표된 프랑스와즈 사강이 24살에 쓴 소설입니다. 평소 내가 믿는 것은 열정뿐이다. 사랑은 2년 이상 안 간다 라고 말했던 작가 프랑스와즈 사강의 말처럼 사랑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죠. 이 소설은 폴이란 이름의 여성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폴의 연애 사건을 다룬 연애소설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 폴의 나이는 40을 앞둔 39인데요. 당시 24이었던 사강이 어떻게 중년을 앞둔 여성의 심리를 이렇게 잘 풀어냈는지 신기합니다.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잔잔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준 작품이죠. 사랑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연애에 대해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소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폴이란 이름의 여자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그녀에게는 로제라는 이름의 5년차 애인이 있습니다. 이런 폴 앞에 젊고 잘생긴 시몽이란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그는 자신보다 10살이 넘게 많은 폴에게 빠져들죠. 그런가 하면 로제는 매지란 이름의 매춘부와 바람이 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인 폴은 파리에서 실내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그녀는 첫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살며 로제라는 남자와 5년째 연애 중이죠. 40이 넘은 로제와 30대 후반의 폴의 관계는 끈끈하긴 했어도 젊을 때의 뜨거운 열정을 찾기 힘든 그런 오래된 연인 같은 사이였습니다. 로제는 폴과 만나면서도 그녀에게 종속되고 싶어 하진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폴 역시 그런 그를 굳이 구속하려고 하지 않죠. 그는 폴과의 약속 시간을 어기기 일쑤였고 심지어 퇴근 이후에도 전화 한 통 할까 말까 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폴은 반덴 베시라는 이름의 60대 여성의 실내 거실 인테리어를 맡게 되는데 여성 편력이 있는 로제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녀와 사귄 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폴은 반덴 베시의 거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녀의 25살 된 아들인 시몽을 만나게 되는데 젊고 상당히 잘생긴 그는 폴의 눈길을 끌죠. 시몽 역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폴에게 매력을 느끼고 첫 만남부터 그녀를 바래다주며 자기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겠냐는 등 호감 표시를 합니다. 시몽은 수석 변호사로서 한 수석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보조 일을 하며 경력을 쌓고 있었는데 일에 있어 그다지 탁월하지는 못한 모습이었죠. 그는 폴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줄곧 그녀 생각에 빠져 있었고 언젠가 반드시 그녀를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어느 날 폴과 로제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마침 그 식당에 온 시몽은 불쑥 그들의 자리에 합석을 하고 로제는 그를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죠. 시몽은 로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폴에게 그를 사랑하는지를 묻지만 폴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며 답을 회피합니다. 그 다음날 한 상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폴에게 시몽이 찾아오고 두 사람은 공원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시몽은 폴이 자기 행복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넌지시 암시하죠. 한편 로제는 매지라는 젊은 매춘부와 바람이 나고
주말에 출장이 있다며 폴에게 거짓말을 한 후 매지와 함께 우당이라는 곳으로 밀월 여행을 떠납니다. 그 주말 일요일에 폴은 시몽으로부터 브람스를 좋아하냐며 음악회에 초청하는 편지를 받고 그와 함께 공연을 보며 시간을 보내죠. 사실 시몽은 전날 우당에 갔다가 우연히 로제와 매지를 목격했지만 차마 그 이야기를 폴에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더 폴에 대한 강한 열정에 불타오르게 되고 파리로 돌아온 로제와 폴은 시몽 이야기를 하는데 로제는 강한 질투를 느끼죠. 시몽은 폴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한동안 시골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로제의 수상한 태도를 보고 그의 바람을 눈치챈 폴은 충동적으로 시몽에게 답장을 보내 빨리 파리로 와달라고 하고 시몽은 그것을 보고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몽은 신이 나서 파리로 돌아왔지만 막상 폴은 그를 대하는 태도가 미지근했고 그럴수록 그녀에 대한 시몽의 열정은 더해가죠. 얼마 후 시몽의 어머니 반대인 배시부인 거실 인테리어가 마무리되고 폴과 로제는 그녀의 디너 파티에 초대를 받는데요. 거기서 폴, 로제, 그리고 시몽은 어색한 만남을 하고 로제는 폴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시몽의 모습을 불쾌하게 여기죠. 화가 난 로제는 파티 도중에 폴을 데리고 나오지만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 가버리는데 폴은 뒤따라온 시몽에게 마음을 엽니다. 권태에 빠진 로제보다 열정적인 시몽에게 호감을 느낀 폴은 나이 차에서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시몽과 만남을 이어가죠. 폴과 시몽이 만남을 이어가는 사이 로제는 출장차 멀리 떠나 있었고 거기서 비로소 그는 자신이 폴을 깊이 사랑하며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함을 깨닫는데요. 파리로 돌아온 로제는 폴과 만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이가 멀어짐을 확인하고 이별을 택합니다. 한편 시몽은 폴과 만난 후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도 안 하고 한량처럼 보내고 있었고 폴은 그게 못마땅해 그를 몰아붙여 일을 하게 합니다. 어느 날 폴과 시몽은 한 클럽에 갔다가 한 여자와 함께 있는 로제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각자 춤을 추는데 폴과 로제는 아직 서로 사랑함을 깨닫습니다. 폴은 자신이 결국 로제를 택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데 로제가 그녀를 찾아오고 두 사람은 재결합을 결심합니다. 폴은 시몬과 결별하고 로제와 다시 만나게 되지만 자신에게 무관심한 그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쪽지가 폴의 마음을 흔든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에 대한 열정적 사랑에 빠지게 된 시몽은 그 젊은 패기로 자신의 감정을 여러 번 표현하지만 폴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죠. 그랬던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시점은 로제가 폴을 혼자 보내도록 방치한 주말에 시몽으로부터 쪽지를 받았을 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브람스 음악회에 초대를 하면서 브람스를 좋아하냐는 그 쪽지의 물음은 폴의 마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구절이 그녀를 미소짓게 했다. 그것은 17살 무려 남자아이들에게서 받곤 했던 그런 종류의 질문이었다. 얼핏 대단해 보이지 않는 질문에 폴이 이처럼 신선한 자극을 받게 된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시몽의 관심을 느꼈기 때문일 텐데요. 40살을 앞둔 폴은 한 번의 이혼을 겪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부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는데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시몽의 이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시몽의 이 단순한 질문에 자극을 받아 진지한 자기 성찰을 시작하죠. 자기 자신 이외의 것, 자기 생활 너머의 것을 좋아할 여유를 그녀는 여전히 갖고 있긴 할까? 브람스의 음악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어쩌면 인간 죽기까지 끝없이 자신을 찾아 헤매게 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폴이 시몽의 쪽지에 마음이 흔들린 이유는 시몽 자체의 매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잃었던 자신을 찾으라는 울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겁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의문형이 아니라 말 줄임표로 끝나는 이유는 시몽의 질문보다 그 질문을 받은 폴의 내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몽으로부터 받은 질문을 폴이 계속 곱씹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으로부터 온 울림은 로제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폴이 그토록 흔들렸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이 반드시 자극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결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소 의외인데요. 폴이 시몽을 떠나보내고
다시 로제와 재결합하며 마무리됩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되살리고 자극적인 사랑의 맛을 일깨웠던 열정적인 시몽 대신에 그냥 그래왔던 중후하고 익숙한 로제를 택한 것이죠. 소설이 진행된 내내 폴과 로제의 관계가 위태위태했음을 아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폴의 선택이 황당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폴은 로제와의 관계에서 권태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은 그에게서 때로 실망을 느끼기도 했죠. 그녀는 완벽한 안정감과 더불어 자신이 그에게 완전히 익숙해져 있음을 느꼈다. 로제 이외의 누군가를 사귀는 일 같은 건 할 수 없으리라. 그녀는 그런 안정감에서 서글픈 행복을 끌어냈다. 그랬던 그녀는 신선한 자극을 선사해온 시몽을 떠나보냈는데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폴이 격정적인 자극보다는 일상적인 안정을 택한 것인데 어쩌면 그녀는 시몽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문장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결코 느낄 수 없을 듯한 아름다운 고통, 아름다운 슬픔, 그토록 격렬한 슬픔을 느끼는 그가 부러웠다. 시몽의 격정과 열정이 물론 그녀에게 신선한 자극이었지만 매번 그런 자극을 느낄 수는 없었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그녀는 새로 개척하는 대신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사랑에 있어서 폴은 분명히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저자극에 익숙하며 그것을 좋아했기에 그냥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랑은 자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랑은 일상적인 것이기도 하며 반드시 자극적일 필요는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작품은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시몽은 왜 그렇게 쉽게 폴을 떠났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몽은 자기보다 14살이나 연상인 폴을 처음 집에서 만난 후로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25살인 시몽은 폴에게 쉽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는 젊고 잘생긴 청년이었지만 숙맥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폴에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섣부르게 그녀에게 다가서지 못했던 것인데 그랬던 시몽이 폴을 붙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당이라는 곳에서 목격한 로제와 매지의 밀회였습니다. 시몽은 그 사건을 계기로 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마침내 연인이 되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에게는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몽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폴에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고 그것에 충실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의 자각과 각성은 수석 변호사에게 혼나면서 했던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25년 동안 이 선생에서 저 선생으로 옮겨다니며 줄곧 칭찬이나 꾸중을 받은 것 말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저는 아무도 사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폴 앞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고 이는 그 대상이 굳이 폴이 아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결국 폴에 대한 시몽의 애정은 폴이라는 사람 자체보다도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보면 시몽이 순순히 폴에게서 물러난 이유도 알만한데 시몽은 폴을 만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원하던 일,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텐데 폴은 그런 시몽을 몰아대며 모든 일을 하라고 하죠. 그 때문에 시몽이 다시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하긴 하지만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을 또 하도록 강요하는 폴에게서 자신을 잃고 커온 지난 25년의 세월을 떠올렸을 겁니다. 시몽은 자기 자신을 찾고자 폴을 사랑했던 것인데 폴과의 사랑이 결국 다시 자신을 잃게 만들려고 하자 그녀를 그토록 쉽게 떠나버리게 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줍줍이었습니다. 폴이란 한 여자가 휘말리게 되는 사랑의 감정이 깊은 여운을 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사랑과 연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